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유승민이 또 꼴값을 떨었네요. 이준석과 함께. 그러니까요. 하여튼 태극기를 잘 하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태극기하고는 거리가 먼 이준석. 그러니까. 이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는 이제 약간 쉽게 얘기하면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도 없고 이거 법리에 따라서 해석하겠다. 그리고 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차등을 두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검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있는데 그 검에 피할 수 없지 않을까. 네. 이준석은 성상남 무고죄가 있지 않습니까? 네. 1년 동안 묵혀져 있는. 그러니까. 형사 일부에서 중앙지검. 왜 계속 묵혀? 이제는 좀 나와야지. 근데 이번에 열지 않을까 캐비넷을 열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 선거법 위반에 뭐 학력 기재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허위 사실을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그건 더 유포를 악질이라면서요. 그렇죠. 최근에 최강욱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제 이준석 저거 금배지 날아간다. 저건 100% 100만 원 이상이다. 근데 사실 악질적이잖아요. 네.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떨어진 거야,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급하겠죠, 뭐. 마음이 안 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정숙 특검을 발의하니까 그거는 생쇼다. 무슨 생쇼? 제가 생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언제 때 사진이야? 2022년. 최고위 때 2022년 이때 표정도 좀 싸한데 이 이후에 완전히 요단강 건넜어요. 그러니까. 루비콘강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이제 당 대표로서 건방을 좀 많이 떨었고 사실 저 내부에서 없던 자리도 당 대표 권한으로 만들어서 당비를 가지고 이제 뭐 지급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제 뭐 당 대표에 앉아 있을 동안에 국힘의 질서를 많이 틀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배현진 의원도 보면 MBC 노조의 그런 불합리함에 이제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게 약간 정의파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욱하는 것도 있고 뭐 잘못된 걸 못 보는 쪽이죠. 그러니까 투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당 대표였어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배현진 의원이 지금 김정숙의 특검을 예전부터 파왔어요. 예. 계속 제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갔잖아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김정숙 특검 발의에 대해서 뭐 호위무사 문재인의 호위무사 저리 가라 뭐 민주당보다 더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3일에 윤상현 의원이 특검 발의를 하겠다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2일부터 앉지를 못해요. 막 엉덩이에 뿔난 사람처럼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생쇼다. 지금 하고 있는 특검 발의를 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논리도 안 맞아요. 여당이 특검 발의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당이니까 특검 발의하면 안 된다. 여당이니까 특검 발의를 하면 안 된다. 그럼 특검 발의가 야당의 뭐 권한입니까? 그건 아니고 특검이라는 것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의혹이 있거나 뭐 왜곡이라든지 덮는다든지 외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발의를 하는 거죠. 근데 김정숙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사가 안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수사로서 끝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발의했고 사실 이게 국민적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특검 발의 가능하다. 김정숙의 국민적 의혹은 아마 99.9%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재인과의 끈끈한 관계. 왜냐하면 이준석의 그 하버드 학력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게 유승민.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문재인
문재인에게 부탁한 유승민, 유승민에게 부탁한 이준석의 아버지. 그렇게 해서 그 과학 장학생을 받았다. 사실 그 수학이 97등짜리입니다. 이준석이. 수학이 97등, 뭐 전교 97등짜리가 전교 1, 2등을 다 제치고 하버드 4년치 장학금을 가지고 과학 장학생 1호를 뽑혀서 갔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으로 뭔가를 가진 게 아니라 하버드의 에세이 제출이 중국의 후진타오를 존경한다라는 에세이를 내고 갔다라는 것. 그러면 전국의 수학과학 1호들이 1등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뭔가에 유승민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이었구나. 유승민의 보이는 손. 보이는 손인데. 그다음에 문재인의 보이는 손 작용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의 그 회고록에 숨겨왔던 아니 잠잠하게 좀 참아왔던 김정숙의 타지마할 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6월 3일 날 이제 특검 발의하겠다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니까 이준석부터 하루 전날 6월 2일에는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멍청하고 생쇼고 지금 부흥회 열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어르신들 으쌰으쌰하는 부흥회를 열고 있고 그거에 서곡이다라고 하지를 않나. 이제 유승민은 예. 특검 발의한 그날이죠. 6월 3일 날. 어디 나왔습니까? YTN. YTN 뭐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가지고 이 특검 발의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이다. 국민들이 감정을 썼겠냐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감정을 섞어서 지금 거의 특검에 맞다. 이건 특검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보다 더 날뛰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김정숙의 특검 발의에 대해서 자체 해결로 살짝 당론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머리 되게 아프잖아요. 지금 김정숙의 특검에 대해서 이거를 받자고 하니 김혜경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것 같고 안 받자고 하자니 이거는 너무 편파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김정숙과 김건희 이거는 김건희 여사는 사인 시절의 일, 김정숙 여사는 지난 5년 동안 국민 세금 잡아먹은 일. 그렇게 봤을 때 동일하지는 않아요. 사건의 심각도는 사실 김정숙이죠. 김정은이래. 김정은의 할머니가 김정숙이지. 아 그래요? 김정숙 아니요. 엄마 아니, 아니에요? 엄마 쪽이구나. 친엄마는 아니고 그쪽. 김정일의 아니요 김일성의 그쪽 가게도 그쪽에 뭐가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물가물하고.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조금 발 빼는 상황에서 호위무사처럼 지금 유승민이랑 이준석이 나와서 이거 될 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문재인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지금 나왔다. 문재인이 헬프하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근데 지금 특검 주장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문제다. 이러면서 국민들 눈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기내에서 6천만 원 넘는 비용을 썼다는 거 저도 깜짝 놀랐다. 그런 거는 밝힐 거 밝히면 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기서 딱 한 번 끊겠습니다. 이준석과 똑같아요. 맞죠?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무슨 특검 주장하냐. 그러니까요. 이준석과 똑같은 눈으로 지금 뭐든 해석하고 걔들 있죠. 사고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료들 외교부에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밝힐 수 있으면 밝히면 되는데 아니 못 밝히니까 특검을 한다는 건데 그냥 밝힐 수 있는데 안 했다 뭐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다 근데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특검 발의를 해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또 실드 치는 거죠.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걸린 게 이 마당에 그것도 거부권 행사하고 부결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똘똘 뭉쳐서 부결 잘했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지금 김정숙 특검을 내놓는 게 국민들 눈에 타당한 대응으로 무슨 보이지. 국민들 눈, 니네 눈이지. 하여튼 유승민은 일생을 배신자로 저렇게 일생을 이상한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정당에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완벽히 민주당으로 가야 돼.
아유 가야죠. 근데 거기 갔을 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를 못 해요. 왜냐면 거기 가면 존재감이 없지. 왜냐하면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서는. 그러네. 더 막 이렇게 확 돌았던지 더 막 자기 위주로 가던지 이게 기준을 누구를 봐야 되냐면 조국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조국이 좌파 내로남불의 조로남불의 대표인데 이게 유승민이 갔을 때 거기에 발가락 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로 못 가고 지금 보수에 머물러 있는데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답답한 게 국민의힘이 이슈 파이터가 없잖아요. 이슈가 하나 터지면 다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미적미적거리는. 배현진과 김민전은 조금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여전사. 뒤늦게 윤상현이가 조금 뭐 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더라고. 뒤늦게 특검 발의했어요. 김정숙 특검. 발의를 했는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사실 보수라기보다는 저는 보수의 분류보다는 기회주의자의 분류로 조금. 그렇게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이게 최태원의 사건을 봤을 때 최태원이 결혼으로 SK를 키웠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윤상현 의원도 최고의 권력자에게 항상 옆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두환 예. 사위였고, 네. 또 롯데 사위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지. 전 능력으로 봤구나. 능력. 네네네. 아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으로 부른다는 그거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친근함을 다른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렸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거는 결코 좋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렇게 여성들은 또 그렇게 보는구나. 네네네.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출판 기념회 할 때 여의도 일대가 교통체증으로 엉망진창 와장창이었잖아요. 인맥이 무지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런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특검을 발의했을 때 앞장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따라와야죠. 근데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시선에서의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그래도 지금 5선인가? 네. 그 5선이 발의를 했는데 따라가지를 네네네. 않아 잘. 네, 지금 미적미적거려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불만도 많아요. 사실 뭐 그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식의 행동을 한다 뭐 각각의 해석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슈가 터지면 같이 파이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움도 들어가고 해석도 들어가고 당을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저 국힘당은 안 돼. 국힘은 희망이 없다. 모래알이고 서로 자기들 눈치만 보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 찾아. 그러니까 지금 당의 이익도 안 찾아. 나라는 뭐 두 번째 치고 자기네들 당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것도 단일 대우를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재선이죠. 재선이 삼선보다는 힘이 좀 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배현진이라는 의원이 이 정도로 이슈를 터뜨렸다라고 하면 옆에서 붙어줘야죠. 옆에서 붙어주고 특검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국민과 감정을 섞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제대로 싸우겠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명한 사건이라고 보면 이 정도에라면 파이터들이 붙어줘야죠. 근데 거기서 뒤에서 해석이 따르고 누구라서 싫고 누구라서 안 되고 저 사람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당 자체에 힘이 없다. 민주당 보십시오. 뻔히 이재명 깜빵각 알아요. 아는데도 뭉치잖아요. 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을 잃었을 때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죠. 434억 토해내야 되고 뭐 등등등에 대한 계산했을 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얻는 카드보다 잃는 카드가 더 많겠다. 뭉쳐. 근데 국민의힘은 각각의 계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3일날 발표했죠. 예. 그럼 그다음부터 논평이 터져야죠. 논평이 터져야죠. 그런데 유승민 호평 터지고 이준석 쓸데없는 잡소리 터지고 민주당보다 더 하잖아요. 민주당은 났어요.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이 붙어줘야 돼요. 근데 안 붙는다는 게 희한하다라는 거죠. 국힘당은 이제 끝난 거 같아요. 거긴.
희망이 전당대회 뭐 한다고 그러는데 7월 25일인가 7월 24일이 수요일이니까 아마 그쯤으로 그쯤 가. 한데 근데 내가 볼 때 국힘당은 점점 쪼그라들 것 같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장을 안 될까? 그냥 풍선은 우리가 이빠이 불었다라고 하잖아요. 풍선 이빠이 불어놓고 그다음 그냥 그 힘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쪼그라들고. 이제 보수의 재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계 개편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수가 과연 어떤 당을 밀어야 되느냐,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아주 확 바꿔버려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계속 하니까 쟤네들은 그냥 눈치만 살랑살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의 재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